오늘 이제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저께 아마 말씀을 드리기를 어제였나요? 정확하게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대표님하고 이제 제가 방송을 할 때 말씀드리기를 시장이 이렇게 빠졌는데, 지금 뭐 어떤 원인이 있어서 하락을 한 거고, 이 원인이 하나씩 제거될 때마다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여기까지 움직이고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원인이 완벽하게 제거가 되어서 미국이 반등을 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거는 중국을 때리기 위한 관세 전쟁이지 나머지 동맹국들을 위한 그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미중 간의 갈등이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완화되는 조짐이 나와야 좀 더 신뢰 있는 바닥의 흐름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외바닥보다는 쌍바닥의 흐름을 만들어 가지 않을까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물론 예상대로 다 맞지는 않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시장을 보고 있고, 이렇게 이제 우리 가족분들한테도 이렇게 쌍바닥의 흐름이 훨씬 더 좀 바닥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부분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드렸는데, 그 쌍바닥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뭐 하루 만에 이렇게 확 나와서 좀 아쉽긴 한데요. 어쨌든 그러한 과정이 당분간은 이렇게 기간 조정에 울퉁불퉁한, 어제 제가 우리나라 코스피가 PBR 0.8 정도면 2400 에서 많이 가도 2450이라고 PBR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2400에서 2450. 한 방에 어제 거기를 도달했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하는 힘은 결국에는 관세 관련된 불확실성이 좀 더 제거가 되어야 이 위의 레벨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지 않을까. 당분간은 이렇게 그러면 쌍바닥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고 보시고, 그러면 어제처럼 많이 올라갈 때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뭐 내가 건드릴 수 없다면 좀 기다리셔야 되고, 아니면 내가 좀 밑에서 좀 싸게 산 분들은 약간의 트레이딩이 좀 필요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리고 내가 사고 싶다면, 현금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어제처럼 폭등할 때 사는 게 아니라 오늘처럼 조정받을 때 뭔가를 사야 되는, 지금은 고 박스권 구간이다 정도 전략을 세워놓고 시장을 보시면 어떨까라는 거고, 시장을 쌍바닥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보고 있는 위험 지표를 하나 이렇게 보여드리면, 요거는 대신에 어떻게 돼야 될까요? 쌍바닥이 아니라 쌍봉의 흐름이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급격하게 올라가다가 이틀 동안 조정받았다가 오늘 새벽에 다시 약간 올라왔습니다. 4.42로 올라왔는데, 이 그림은 반대로 좀 뒤집히는 그림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픽을 가지고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그 자리에서 그림을 그려서, 자, 요게 지금 급격하게 좀 올라가는 그러한 그림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이게 요렇게 됐다가 요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그죠? 요렇게 돼 있는데, 자, 아까 우리 시장은 요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죠? 요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거는 반대로 올라가는 게 뭔가 공포감이 커지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니까, 이게 더 이상 올라가면 안 되고, 올라가다가 이렇게 꺾여주는 반대의 그림이 나타나야 되겠죠. 그래서 요 그림과 아래쪽에 시장의 지수, 뭐 코스피라고 칠까요? 코스피. 그다음 위에는 공포지수. 공포지수의 흐름을 같이 모니터링하면서 저는 뭐 시장을 대응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포지수는 쌍봉이 나와야 되고요, 시장은 쌍바닥이 나와야 되는 요 조합이 앞으로 조금 모니터링 해볼 만한, 지켜볼 만한 그런 포인트가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 한 가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어제 외국인들이 시장은 많이 올랐는데 사실은 뭐 그렇게 팔았는 거에 비하면 강력한 순매수가 들어오지는 않았는데요. 오늘 환율이 또 이제 조금 흔들리는 흐름이 된다면 뭐 1450원 위로 지금 움직이는 그러한 그림이 나타나고 있는데, 환율도 당분간은 그죠? 박스권 흐름에서 외국인 수급은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흐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지금 보시면 환율이 뚝 이렇게 떨어졌는데 우리 정치적 리스크 해소되면서 뚝 떨어졌다가 다시 관세 뭐 이제 또 상호 관세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훅 올랐다가 그죠? 또 그 관세 완화되면서 이렇게 훅 빠졌다가 지금 여기에서 요 사이에서 1480원과 1430, 40원 요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흐름. 그러면 방향성이 환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믿음이 생기면 외국인들이 집 나간 외국인들이 더 강력하게 들어올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면 외국인들은 뭔가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좀 팔았다가 어제처럼 그래도 조금 뭔가 환경이 좋아질 때는 일부 좀 샀다가 그 정도의 흐름 외국인들의 강력한 순매수도 아직은 조금 기대를 하기에는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환율도 아직까지는 추세적인 하락보다는 이 박스권 흐름에서의 흐름 정도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프리마켓에서 이제 종목들 거래가 일부 되기 시작을 했는데 여기 보시는 종목들이 대부분 마이너스 1%에서 한 3% 사이에서 대부분 종목들의 시세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올랐던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한 2%에서 3%씩 좀 반납하는 그러한 그림이 오늘 새벽에 미국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 그 흐름으로 지금 출발을 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견조한 쪽은 여전히 조선 기자재 그 다음에 LNG 그 다음에 피부 미용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강세 흐름으로 지금 프리마켓에서는 출발을 좀 하고 있다라는 것을 참고로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2차전지도 일단은 뭐 상당히 약하게 지금 프리마켓에서 일단 뭐 거래가 엄청나게 많이 되는 건 아니지만 일단 호가는 뭐 그렇게 좀 움직이고 있다 정도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의도에서 나오는 중요한 코멘트들 몇 가지 보기 전에 자료를 가지고 하나 말씀을 좀 드리면 오늘 새벽에 환율이 아니죠. 물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미국에. 물가는 다행히 좀 안정을 찾는 그런 그림이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자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본인의 트루스 소셜에다가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드랍 됐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기대보다 더 낮아졌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이걸 호재로 빵 올라간 게 아니라 별로 영향을 안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본격적인 관세 부과하기 전에 물가이기 때문에 별로 시장에서는 야 이게 다음에 결국에 나올 숫자들이 중요한 거지 과거에 이 관세하기 전에 숫자는 중요한 거 아닌데 이 대통령은 왜 자랑을 할까 조금 갸우뚱하는 그런 부분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쨌든 뭐 에너지 가격이 지금 많이 빠지면서 영향을 일부 줬고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이 부분을 자랑을 했는데 시장은 시큰둥하는 그런 반응을 보였다라는 걸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요거죠. 제가 미중 간의 협상이 결국에는 갈등이 완화되는 조짐이 좀 보여야 시장은 자신감 있게 이렇게 좀 더 움직일 수 있다라는 말씀드렸는데 뭐 펜타닐 기존 관세 뭐 더해서 125 아니고 야 145야 이렇게 버리니까 야 미중 간의 갈등은 당분간은 이거 계속 가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 때문에 오늘 미국 증시가 어제 상승폭을 좀 반납하는 그러한 그림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거는 뭐 EU하고 관계인데 이거는 시간 관계상 패스하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제가 0.73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반등이 좀 나와서 0.8 가깝게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위로 시원하게 가려면 좀 아직까지는 해결돼야 되는 숙제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0.8을 전후로 좀 움직이는 그러한 흐름 정도 염두를 해두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여의도에서 나온 몇 가지들 이슈들을 좀 코멘트들을 정리를 좀 해드리면 가장 핫한 키워드로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부분들을 한번 보면 잠깐만요. 지금 보시면 눈에 가장 키워드 검색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HD 한국조선해양이 눈에 띕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오늘도 상대적으로 뭐 조선이라든지 이란 LNG 쪽 세아 제강 지주는 우리가 관광 관련된 넥스틸이라든지 휴스틸, 뭐 세아 제강 이런 쪽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눈에 좀 강하게 띄는 부분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나는 축은 지금 여기서 하나 축을 보는 거는 그 SMCG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SMCG라는 종목이 있는데 요거는 아마 여러분들께서 좀 낯선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 네, 요거는 좀 낯선 종목이지 않을까 싶은데 화장품 관련주입니다. 좀 재밌는 종목인데요. 네, 한번 따로 설명은 제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한번 요거는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이 어제도 분위기 괜찮았고요. 분위기 좋아진다라면 요 종목까지도 시장에서는 스터디하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건 한번 각자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HK 이노엔 정도가 키워드가 많이 투자자들이 검색한 키워드로서 이렇게 좀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아주 뭐 특징적인 부분보다는 조선, 그 다음에 좀 관광, 그리고 일부 화장품 관련된 좀 새로운 좀 종목 정도, 네, 여기가 시장에서는 키워드로서는 좀 눈에 띄는 부분들이 있다 정도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한국조선해양이 이제 그 이야기가 저렇게 키워드 검색이 좀 강하게 나오는 이유는 오늘 SK증권에서 조선주들에 대해서 매수 의견 유지와 함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시키는, 전반적으로 다 상향 조정시키는 그런 리포트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검색을 빈도를 많이 하면서 저게 글자가 굵게 시각화돼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HD 한국조선해양에는 조선사 5개 밑에 계열사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엔진사가 2개나 있다. 되게 이제 완벽한 뭐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는 듯한 그런 코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런 부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HD 현대미포, 네, 는 단기적으로는 지금 다른 조선사들 대비해서는 주가가 지금 덜 오른 대표적인 종목이죠.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현대미포 한번 보시면, 그래도 이제 200일선 부근에서 조금 회복은 했네요. 워낙 조선주들 분위기가 최근에 좀 좋아지다 보니까. 근데 다른 조선주들 대비해서는 낙폭이 좀 컸었고요. 네, 14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훅 빠졌다가 요 200일선 부근에서는 가격적으로 부담 없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여기 동그라미 치면서 제가 해드렸었는데, 거기에서 지금 약간 이렇게 방향성을 잡아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여러 가지 이제 그 가스 탱크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유조선 관련돼서 하나씩 지금 수주가 들어오고 있고, 앞으로 수주가 들어오면 그게 이제 실적으로 또 연결되면서 다른 종목들보다는 뭐 턴어라운드가 약간은 늦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땐 가격적으로는 부담이 없는 대표적인 조선 사. 네, 그래서 전고점까지는 뭐 올라가는 적어도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꾸준하게 진행될 수 있는 후보군이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조선업을 지금 미국이 계속 제재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을 우리나라 국내 조선사들로 지금 발주를 주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그 관련해서도 현대미포는 좀 수혜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